지금 선생님 뭐 할 거냐면 독서 수업을 할 거야. 독서 수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봤을 때 독서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독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어떤 학원을 갔어요. 어떤 재수생 학원을 선생님 많이 가잖니. 재수생들을 보면 혹은 삼수생들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해보면 이게 국어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뭐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재수생일 수도 있는데 국어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뭐 하냐면 지금 인강 강사분들이 훨씬 더 강의를 잘하고 좋은 건 맞아. 그치? 하지만 왜 대치동아리도 목동아리들이 다 형강을 가냐면 인강이건 형강이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애들이 뭘 배우냐면 주로 문법을 많이 배워요. 문법 용어를. 그래서 재수생이건 삼수생이건 선생님 문법 용어라든지 문학 용어는 많이 모르더라고. 근데 문법 용어를 많이 외워. 그런데 문법 용어를 외우는데 이들이 문법 용어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건 인강이 가장 효과적인 거지요. 그래서 외우는데 결국에는 재수생과 삼수생을 상담을 해보면 이들이 그래도 또 아직도 3, 4등급이 또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내가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지? 이 세 가지, 여기 뭐야, 이게? 이게 문장 이해력이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문장 이해력을 설명할 건데, 이게 이따 말할 이 독서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서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죠, 여기가? 국어 지식 파트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가 뭐죠, 여기가? 이게 실전 문제풀이인 거죠, 이제 실전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라는 것은 근거를 찾고 플러스 나의 생각, 사고력을 돌리는 이 삼박자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중에 우리 재수생, 삼수생들 딱 했을 때 선생님이 뭘 테스트하지 항상? 문장 이력할 때 뭘 테스트하지? 스터디 포스를 테스트하잖니 내가. 기억나? 그렇지. 이게 1분에 너는 몇 자를 소화하니 요거하고 그다음에 넌 몇 퍼센트니 요 결과치가 이 결과치를 봤더니 우리 그 재수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2건 고3이건 재수생 삼수생이건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은 내가 왜 또 국어를 그렇게 많이 또 온갖 좋은 학원을 다녔는데도 안 되고 지금 고2 고3들은 과연 무엇을 올려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그런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형강이나 인강을 많이 들었고 문법 용어랑 그리고 뭐 현대시 문학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다시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에서 얼마나 그냥 피눈물을 흘린다고. 너희가 고2, 고3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미리 선생님이 이거를 수천 명을 임상 실험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먼저 이거를 테스트를 하셔야 돼. 네이버에 가서 스터디 포스를 해가지고 뭐였죠? 독해력 테스트를 제발 하면 20분이 딱 지나가요. 20분이. 그러면 여러 가지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워킹 메모리도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이거 선생님이 기획하고 만든 거라고 했었지요. 이걸 하면은 결과가 요게 나와요. 결과. 이 결과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냐? 재수생, 삼수생들을 또 선생님이 여러 군데서 상담을 해보면 그들이 왜 고3이 아닌 거야. 고3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그냥 고2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얘네들은 국어를 공부했고 한번 피를 봤기 때문에 인강이든 형강이든 뭐 대치동의 유명한 선생님들 다 듣고 왔는데 결국은 또 삼수할 때 또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의 선생님이 이거를 테스트해서 스터디 포스를 테스트해서 봤던 결과를 봤더니 와 재수생이건 삼수생이건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600자 1분에 600자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장 이해력의 소유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결과를 보고 오히려 뭘 예상한다? 너의 수능 등급을 예상을 할 정도야. 이건 이제 임상시로 선생님이 정말 2,000명 정도를 했거든. 재수생들만. 그럼 거의 비슷해요. 그럼 몇 년을 했으니까 8년, 9년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900자, 950자 정도만 나와도 1분입니다. 1분. 여기 1등급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600자도 있고요. 700자도 있고요. 저번에 했던 거는 뭐냐면 한 800자 나오는 친구 요거 2등급이더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테스트에는요. 문법 용어고 문학 용어 하나도 없이 뭐만 있어요? 독서, 문장 이력은 독서만 있어요. 독서 문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독서 문장만 줬는데 그걸 테스트했더니 이게 나와버리면 현재 이거 600자, 500자 되게 많아요. 선생님은 이거 400자인 친구도 봤어요. 안타깝지만 안타까워요. 그죠? 이거를 간과하고 제발 국어 수업을 듣고 국어 인강학원을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간곡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 친구는 지금 이게 상당히 좋았던 건 맞아. 네가 얼마나 나왔지? 900, 그쵸? 900자 넘게 나왔지만 정확도가 떨어졌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2등급 나온 거 아니야. 2등급 나온 거야. 이 정확도 올리고 싶지 않아? 이거 가만 놔둘 거야? 넌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친구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제발 부탁인데 모든 국어를 하는 친구들아 제발 너의 현재 이걸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모든 인강과 형광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임상 실험을 하면 결국 니네가 재수해요, 삼수해요, 엄청나게 많은 걸 듣고 배웠어요. 하지만 결과론 이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요. 엄청 두려워요, 이들은. 또 할 거야. 공부를 또 할 거지만 또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히 삼수생들. 사생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뚜껑을 딱 깔아. 뚜껑을 딱 깠다라는 건 뭐냐면 이 스터디 포스를 뚜껑을 딱 까면 이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강을 듣고 현강을 듣고 그리고 뭐 마로 시작하는 엄청나게 많은 기출 문제, 응?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3회독, 4회독 많이 많이 했다고 하는 친구들인데 물론 1등급 맞은 친구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빙산의 요만큼이야. 이만큼 오르는 아이들이 올랐다고 이만큼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짜야, 가짜, 가짜입니다. 이만큼 수면에 있는 거예요. 요만큼을 보고 나도 이거 이렇게 되겠지 하고 쭉 따라가는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즉, 인강 듣고 현강 듣고 좋아요. 강의도 훨씬 잘하신 분도 유명하지요. 근데 선생님은 스터디포스 출신이고 재종반도 많이 했고 제발 자기의 스터디포스 결과를 이건 내 거 아니다 얘들아. 스터디포스 선생님 거 아니에요. 사장님 따로 계세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 따로 있지만 제발 좀 이거를 먼저 테스트한 후 오늘 얘기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문장 이해력을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진단. 이 시점에서 이거를 모르고 제발 학원 다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 문자는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면 된단다. 그지? 그랬을 때 먼저 진단을 하고 오늘 진단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단다.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한 달 넘었지? 한 달, 두 달 만에 2등급 나온 거 아니야, 4등급에서. 잘한 거야. 이제 뭐 시작인데 뭐. 그쵸? 그런데 이번에 이 시점에서 뭐 하냐면 우리 친구도 뭐 해야 돼, 이제? 다시 테스트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제발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요 국어 지식을 생각해요. 전국의 재수생들 고3이건 국어 지식, 지식이 부족해서 난 국어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 현강이나 인강에서 지식을 들으면 나는 올라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국어 강사가 못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가르쳐요. 국어 유명한 유일한 지식이니까 문법 용어, 문학 용어. 그걸 쉽게 가르치면 그거를 막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막 국어 지식만 하지만 실제 국어 지식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15% 정도밖에 안 차지해요, 이거. 나머지 싹 다 얘가 지배하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며 이것만 엄청나게 포장하는 건 가짜라는 걸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란다. 선생님 수없이 많은 양지 하이퍼 의대관에서 국어과 팀장 3년 했지요. 상위권 국내 최고의 의대들
많이 보내요, 선생님은. 의대 전문 있죠? 상위권 애들 많이 강의하고 하위권 애들도 5, 6등급도 강의하고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제발 부탁인데 공부해. 잘해. 하지만 먼저 이것 좀 알고 하라고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에게 네이버에 들어가면 돼요. 요새 네이버 좀 시끄럽습니다. 요새 네이버 앞에 아까 오다 보니까 데모를 많이 합니다. 요새 뭐 정치적 상황으로 네이버가 지금 요새 네이버 앞에 데모를 많이 해요. 요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정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스터디포스 쳐가지고 제발 좀 알고 그다음에 이미 한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제자들을 많이 했잖니. 물론 아직까지 500자예요. 그러면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닌 거야. 나는 이걸 진단한 후에 그다음 뭐 한다? 이거를 향상시키자를 지금 얘기할 거야. 향상이 목적인 거지. 향상하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하자를 지금부터 오늘 수업은 이게 주제인 거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낫구나. 안 됐다. 미안하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뭘 거냐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지 말란 말이야. 이걸 모르고 살지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거 먼저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이미 테스트한 우리 제자들 있잖니, 제자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봐봐. 네, 깜짝 놀라줄게. 쇼 해볼게, 쇼. 자, 보자. 제발 부탁인데 뭐네? 테스트 다시 해. 이거 크게 한 거야. 강조하려고. 테스트는 다시 해. 테스트 다시. 알겠니? 그래서 언제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즉 이거를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 나는 과연 문장 이해력, 글로 된 정보. 이게 글로 된 정보라고 하는 거거든. 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능은 내가 선생님 좀 잔소리 좀 할게 얘들아. 수능은 많이 들어봤지요? 수학 능력이라고 하잖니. 수학 능력이 뭔지 알지요? 대학에서 어떤 대학 교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국어에서는 모든 문학, 독서, 기술, 과학 정보, 모든 글 정보를 네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국어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진단하자고 해서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제자들은 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자, 선생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내 제자들은 반드시 이거를 테스트하시고 테스트했다면 반드시 이것을 끊임없이 매달 올리려고 매일매일 향상시키겠다. 뭐라고? 다시 뭐라고? 향상시키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얼마큼 향상시켜야 돼? 목표 이거 900자 얼마 돼야 돼? 900자 지금 900자 나쁜 거 아니야. 1100자가 되고 싶고 1400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 있어 없어? 이게 있으면 이거 노력해 안 해? 뻥치시네.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수정을 잊으면 그건 그날은 가짜 국어고. 그리고 정확도가 저번에 몇 표였지? 60이었나? 되게 낮은 거였었어 이거는. 그 얘는 속도는 빨랐지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90%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00자에 90%가 나오면 얘가 이제 수능이 1등급이며 그리고 혹은 98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거를 한다,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선생님 첫 번째 부탁이고 자, 네, 다음 갈게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니?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제?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니.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뭐 해야 돼, 이제? 향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향상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게 독서인데 이거 샘플을 올려놓겠습니다. 독서 샘플입니다. 기출문제인 거죠. 기출문제인데 자, 이 독서를 할 때 이 독서를 갖고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이것부터 설명해야 돼. 문장 이해력이 왜 안 되는가? 왜 낮은가부터. 왜? Why? Why 낮은가? 그 이유 아세요?
자, 문장 이해력이 뭐라고 했죠? 세 가지. 나는 내가 있는 모든 문장 뭐 한다? 이해한다. 모든 문장 뭐 한다? 이해가 안 되면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화가 나야 된다고 했었죠. 고전시가 문장이건 현대시 문장이건 독서 문장이건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갑자기 웬열, 멍미, 헐, 띠바 이런 느낌 많이 받는다고. 그건 웃어야 돼, 화가 나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그 기출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기출문제 풀면? 이 지문이 이해가 잘 안 돼도 문제를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눈으로 푼다는 사람 많아. 1대1 대응해가지고 눈으로 풀자는 사람, 강사분들 인기 많은 거 압니다. 눈으로 풀자는 분들 많아요. 너는 이해가 안 될 것이야. 너는 기억이 안 날 것이야. 아주 유명한 강사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혹하지요. 그래, 나는 문장 이력이 떨어져도 다른 방법이 있어? 하지만 선생님한테 오는 아이들 1분당 650자, 700자가 1등급 된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가끔은 있어요. 테스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만 10명 중에 8, 9명은 저는 무조건 90%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새 더더욱이나 모의고사 어떻게 돼 있어? 정보량이 많지요? 빨리 읽어야 되지요? 이해 잘해야 되지요? 점점 독서가 세지고 이번에 모든 모의고사 다 그랬다고. 애들 다 확 갔다고. 수능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독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이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선생님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 혹은 이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도 없어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눈으로 1대1 대응해서 찾아라 봐. 얼마나 쉽니? 좋지 하지만 국어 선생님으로서 독서 선생님으로서 너희들한테 넌 이해가 안 될 거야. 넌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풀자. 스킬, 요령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독서 선생님이야. 그냥 응? 안과 가야지 안과. 그리고 이렇게 눈도 이거만 연습하는 건데 그게 처음엔 돼요. 많이 풀어보면 돼. 실제 그리고 낯선 거 한번 풀어보세요.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되게 1번 문제랑 2번 문제까지는 될 수 있어. 왜? 뭐야 이거? 내용일치. 시간 엄청 걸려요 이거. 이거는 뭐야? 추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하지만 3번 문제 새로운 사용에 적용하면서 엄청나게 이 문제 두 개가 헷갈려요 이거. 얘는 가능할 수 있어 1대1 대응이. 얘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기출문제 풀 때 난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난다. 두 번째 뭐였죠? 그 내용이 사라져도 기억나야 돼. 기억이 나는 게 문장이라는 게 두 번째지요. 이 력 안에는 이해력, 기억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읽기도 빨라야 되고 이해도 빠른 아이가 되고는 싶니? 이 테스트가 아까 얘기했던 1분당 650자입니다. 800자입니다. 900자입니다. 1200자입니다. 저번에 그랬지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선생님이 그동안 문장 이력 테스트 했을 때 가장 높았던 아이가 1분당 3700자. 성균관대 의대 갔다고 했죠? 전체 두 개 틀렸고 그 다음 아이가 2800자였어 1분당. 서울대 의대 차석이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독학원도 다니고 어렸을 때 책을 정말 사랑했던 아이들. 천재죠. 멘사회원들. 그러니까 2800자가 자는 게 아니야. 작년 재장 중에는 1400자, 1200자 애들 다 의대 치대 갔습니다. 전남대, 치대, 무슨 아주대 의대 다 갔습니다. 1000자만 나와도 돼요. 얼마? 1000자.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 700자니까 얼마 300자밖에 차이 안 나네요? 300자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몇 분이야? 1분의 300자면 국어 몇 분이야? 80분이면 어마어마한 글자 읽기의 차이 건데 애들은 1분당 100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저는 900자니까 100자밖에 안 나네요. 알고 보면 80분이에요. 1분당 100자씩 차이나면 80분이면 엄청난 글자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게 바로 등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선생님 워낙 잔소리 많이 하잖니. 서론인데 이게 일단 서론이에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향상될 것인가? 자, 이해 기억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 왜 낮은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왜 낮은가? 왜 낮은가? 첫 번째 낮은 이유는 뭐냐면 어휘력 부족입니다. 어휘력 부족. 따라해봐. 어휘력 부족입니다. 어휘에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듣고 이게 진짜 국어고 삼수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재수생보다 고3 애들보다는 훨씬 더 애들이 뾰롱뾰롱해요. 선생님이 재수만 그러면 삼수생들이 90% 차지해요. 왜? 재수생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해. 나는 고3 때는 공부를 안 했어. 문법 공부 안 했어. 난 용어를 몰라. 문학 용어 몰라. 와, 문법과 문학 용어를 외우면 나는 엄청나게 잘 될 거야. 하고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수생들이 근데 그렇게 했던 애들이 다시 왔던 애들은 아, 그게 아니구나. 어휘도 중요하지만 아, 실제로는 문장을 처리한 능력이나 삼수생들이 선생님 수업의 80% 90%예요. 그들은 인정을 해요. 자,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휘력 부족인데 어휘라는 것은 우리나라 어휘에는요. 15만 개 이상의 어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뭐 사과, 빵, 똥 뭐 이런 거 별게 다 있는 거야. 고유어까지.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현재 몇 개라냐면 총 10,000개. 몇 개? 미치겠지요? 10,000개의 어휘를 선생님은 할 거예요. 어휘력이 부족하자니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걸 심리학과 교수님들하고 많이 연구를 했던 거예요. 스터디포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 인지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연구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반 국어 선생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선언적이다. 선언적이 뭐죠?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보편적 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젠장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실소리 뭐라고 했죠?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했지요. 그래서 외로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맞다. 어휘력이죠. 모든 엄청난 어휘력들이 등등등등 엄청나 많아요. 보조적 연결어미가 뭐죠? 아어개지고 문학, 문법, 고전시각, 고전소설, 선산이 뭐라고 했죠? 애들 선산을 신선이 사는 산이라고 하는데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입니다. 이런 어휘들을 온갖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쫙 있으면 그 어휘를 떠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자, 이거 봐. 1894년 화성의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자 존재하는 주장이 언론 주목받았다. 딱 나온 순간 이런 여인은 화성의 어휘가 떠오르고 고도, 진화, 지적 생명, 존재, 주장, 언론, 추모. 이 어휘들의 뜻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뜻이 머릿속에 팡팡팡팡팡팡팡팡 터지는 게 쭉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어휘의 뜻을 뭐 해보는? 자, 따라해봐. 인출. 뭐냐면 인출해본 경험이 많아야 된다 뜻인 거야. 그래서 보세요. 선생님이 이 어휘의 종류를 인출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인출은 꺼내다는 겁니다. 돈 인출하듯이. 어휘력이라는 건 잘 보세요. 어휘력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선생님을 따라온 친구들은 문법 어휘 400개 프린트를 줬습니다. 받았지? 프린트 받았어. 다이제스트 문법 이론도 있고 이론서도 있지만 문법 용어 400개를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학 용어가 600개가 있단다. 합이 1000개예요. 그 다음에는 독서 필수 중요 한자 어휘가 있어요. 조금 센 이런 선엄적, 보편적, 총체적 뭐 이런 어휘들이 있는데 그런 어휘가 한 2000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000개죠? 플러스 일반 생활어휘 7000개. 이만큼의 어휘의 뜻을 일단은 숙지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인 겁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봐봐. 어휘력이 부족하고 그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요. 자, 보다 첫 번째는 어휘력 부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이? 또 왜 어휘력이죠, 선생님? 왜 낮은가? 이거 오늘 주제가 이거야. 근데 독서의 진짜 중요한 건 왜 낮은가? 낮은 걸 알아야 대안이 있을 거 아니. 이건 대안 쪽이야. 어휘력이 왜 또 어휘력이죠? 어휘력을 애들이 그럼 선생님 제가 400개를 외우고 600개를 외우고 진짜 이런 걸 하기 싫지만 얘들아 영어 이해 잘하려면 뭐 잘해야 돼? 단어 외워야 돼. 단어 뜻 안 떠오르면 문장 이해돼 안 돼. 구문 독해? 단어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단어 외우는 거지 않니? 그런데 국어는 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단어를 외웁니다. 이만큼은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 어떤 선생님도 다 어휘적 책이 있는데요. 어휘적 다 펴봐. 한자 성어야 다. 속담이고 그거 중딩이야 중딩. 그거 중딩 애들 외우는 거야. 그죠? 그런 어휘를 갖고 어휘집이라고 했다는 것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외우면 이제 제가 문장 이력이 올라가나요? 지금 끊임없이 이거야 해? 올리자 얼마큼 올리자 한 달에 50자만 올리자 한 달에 제발 600자만 한 다음 달엔 650자 되자 그 다음 달엔 700자가 되자 그 다음 달엔 750자 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달 테스트 하셔야 돼요. 한 달에 올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너도 올려야 돼. 올라가는 생각했어 안 했어? 그거 봐 잊고 살잖아. 그거 아니라니까.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게 왜 설명한 줄 알겠니 얘들아? 테스트하고 올리자야. 선생님은 불가능이 아니라 안 된다. 이게 아니야. 그럼 뭐 국어강사 왜 필요해 그러면? 눈이야? 눈? 왜 필요해? 이거 기술? 요령? 이거 해도 되는 애가 있다? 전 이거 해도 됐어요. 뭔지 아니? 이거 있는 애들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빙산의 일각이죠. 강사들은 여기 올랐다고? 겉봐 대잔이 이렇게 올라 하잖니. 얘들 다 실패하는 애들이야 얘네들. 조용히 입 닫고 있는 애들이지. 요거 갖고 이거 호도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애들이 눈 갖고 가면 금상첨화죠. 근데 이게 없는 애들이 이걸 가요. 600자가 이걸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어휘력 외우는데 두 번째 또 왜 또 어휘력이죠? 어휘는 뭐냐면 어휘력은 뜻이고 이게 뭐냐면 어휘력 따봐 인출 속도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어휘들 아까 적었던 어휘들을 전 그 뜻을 알아요. 보조적 연결 어미는 개, 고, 뭐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선생님 얼굴 표정 리얼하죠? 이렇게 저 알아요. 조사인가? 알았다. 이미 늦은 거예요. 인출 속도가 빵빵 터져야 돼. 시냅스 알아? 시냅스? 뉴런? 이게 있는 거야. 신경세포의 전달 속도가 빠른 거야.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이게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독서는 책을 읽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어렸을 때 책을 읽었던 애들은 한자어를 어휘력이 많은 아이고 근데 그 걔네들은 그 뜻을 빨리 읽었던 애들은 그 단어 뜻을 빨리 떠오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어휘 만개를 선생님한테 받으셔야 되며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선생님 저 외울게요. 채연은 명대 뭐더라? 수사? 늦은 거예요. 이 인출 속도까지 훈련해서 이거를 엄청 빠르게 하는 것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출 훈련. 그래서 선생님 뭘 주냐면 이 문법 400개를 외우게 오면 그 선생님 제자들은 이 400개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야 얘들아. 카페에다 올려놔서 이 400개를 먼저는 외워라 한 다음에 그 옆에 단어를 주고 뜻을 다 지워버려. 그다음 뭐 한다? 뜻을 적는데 천천히 적어야 돼? 빠르게 적어야 돼? 빠르게 적는 거예요. 빠르게 인출해서 그걸 적는 거를 이거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쑥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뜻이 토로로로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이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 뭐야? 이해됐어. 이런 뜻인 거예요. 똑딱똑딱 2초 만에 이해하려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떠올려 본 경험이 이 뜻도 알아야 되고 뜻을 다 알죠? 이 단어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4등급들도 읽은 것이고 1등급도 읽었지만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란다. 그 차이가. 나는
선생님은 그런 걸 연구하는 거고, 같이 읽었지만 한 문장 읽어도 그 차이가 탁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와 그 의미 캐치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린 너도 읽고 나도 읽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문제가 더 눈으로 와야지. 하지만 한 지문 못 풀었어요. 두 지문 날라갔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좀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 있고, 자, 이제 세 번째. 이 훈련인데, 이 두 번째 훈련 있잖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별로 없어. 문법과 문학은 하지만 나머지 거 외우라는 강사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뜻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꺼내는 훈련을 우리 친구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봐. 이게 2번이 제일 중요한 훈련이야. 2번만 하면은 갑자기 너희들이 선생님 이거 내가 왜 얘기하고 있니? 이거 한 달에 50자씩 올리자. 한 달에 50자씩 올리자. 한 달에 50자씩만 올리자. 한 달에 50자씩 올리자. 수능 전날 나는 1000자를 찍자. 그러니까 수능 당일에 가려면 이거 1200자 정도 찍어야 수능 당일에 1000자 떨어져요. 이거 900자로.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는 엄청나게 이만큼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알겠지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속독이야. 선생님이 속독을 전문가를 강사는 아닌데 속독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사라든지 다른 애들이 이제 무시를 해. 뭐야, 국어가 속독이냐? 국어 누가 빨리만 읽으래? 이해가 안 되지. 누가 이해하래? 이해 안 한대. 이해한다니까. 이해한다니까.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그 이해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 속독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강사 무시 많이 해요. 하지만 속독은 1등급 애들 느려도 빨라. 빨라요. 그것은 속독이 빠르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속도. 아까 얘기했죠? 어휘의 뜻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빠르고요. 두 번째, 눈동자가 빠른 거예요. 눈동자가. 이게 이제 오늘 속독이죠. 눈동자 중에 시폭이 넓은 거예요. 우샤인 볼트 알아? 우샤인 볼트?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m가 뭐 9초 뭐 4 얼마야? 9초 7이 얼마야? 물어보겠어. 이 사람이 한 번 보폭이 2m가 넘는데 얘들아. 그래서 100m 뛸 때 40 몇 걸음이면 100m를 통과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 같은 사람이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시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1등급들은 보폭이 되게 넓어요. 4등급들은 되게 짧아요, 이게.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봐봐. 속독이니까 선생님 이상해요. 속독을 왜 지금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꼭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니?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 속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선생님 따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 돌리기 혹은 보폭이 넓혀라라는 것은 이것도 연구가 있어. 의미 단위 읽기라는 걸로 해가지고 네가 점점점 읽는 보폭을 넓혀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이렇게 끌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느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19세 후반의 관측을 바탕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게 읽냐면 특히 5월은 가까운 시기여서 어느 때보다 밝게 보였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는 만약 섬으로 가서 이렇게 의미 단위로 사용해서 스케치했다면 봐봐. 이렇게 읽는 아이들은 요 정도 들어가니까 머리가 처리를 해주는 거야. 눈이 요만큼 두 개 넣게 눈과 머리의 연합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얘가 얼마나 많은 걸 빠르게 채집하나야. 근데 그건 책을 많이 읽었다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솔직히 국어 강사가 원래 여기까지 얘기하진 않아. 하지만 채집도 빨라야 되면서 그런데 빠른데 얘가 뭐 해야 돼? 빠른 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 처리는 아까 어휘력과 뜻을 떠올려본 경험이야. 시냅스 뉴런. 이상하지?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느린 애들은 망원경 관측 이렇게 딱 집어넣어. 단어 2개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영감 맞추고 잘못하면 그리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이러는 거야. 와! 왜 이래? 누나! 너 2개만 집어넣고 왜 4개 집어넣어? 느긋느긋 해가지고 눈은 계속 단어 읽고 지나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 눈동자가 어떻게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눈동자, 머리, 눈동자 찌끗 넘어가. 그 얘는 처리를 빡 해줘, CPU처럼. 사람의 머리를 컴퓨터로 비유해서 미안하다. 막 가는데
얘가 너무 빨라 누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눈이 뭐야 이제 눈이 어떻게 할까 이제 에이 왜 그래 하고 빠꾸해. 이러니까 느린 거예요 이게. 빠른 애들은 얘가 팡팡 지나가. 빠르게 넓게 팍 지나가는데 그거를 집어넣어줬더니 얘가 해주는 거야. 응 따라왔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훅 집어넣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도계요. 이거에 대한 비판 전 누구든 잘 수 있어요. 근데 뭘 내가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훈련해야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라질까? 어떻게 할래 그럼 이거? 어떻게 빨라질래? 아닌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해야 한 달 동안 훈련해야 50자가 겨우 1분당 50 올라갈까 말까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안 듣고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에서 이거 듣고 에이씨 뭐야 끄잖아? 너는 지금 나온 그 점수로 수능 때 간다는 거야. 아니지. 평생 산다는 거예요. 1분당 700자로 평생 글을 읽고 산다라는 거란다. 저주에 저주. 대학 가면 1분당 700자로 산다는 거예요. 전공서적 어떻게 읽을래? 1분당 1200자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전공서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독에 대한 부분도 낯설지만 선생님 훈련을 시킨다는 것도 이거 7년 8년 연구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올려보자.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자 왜 또 느리냐면 왜 낮은가? 뭔지 아니?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를? 읽은 내용이 이걸 작업 기억 능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워킹 메모리인데 그 스터디 포스에 가면 이게 나와요. 뭐 50%인 친구 있고요. 40%인 친구 있고 어떤 친구 20% 친구 있어요. 20%가 뭐예요? 읽으면 사라진다. 휘발성이라고 하지요. 앞에 읽은 내용 사라집니다. 50% 60%는 읽은 내용 기억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읽었어. 자, 봐봐. 이 내용 읽었어. 자, 이걸 읽었는데 그런데 이듬해 빨리 학생지 나오면서 이대 정학생에 도전받았다. 읽었고 그림 같은 중에 정상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아파렐리아 지도에는 그린지가 흐릿하게 변된 지역에 평해설이 그물며 교차하는 지역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순간 요 앞에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다 사라지는 거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쭉 읽고 지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다시 읽게 돼요. 머리 나온 게 없으니까 밑에 게 수능은요. 밑에 정보를 많이 들었죠.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위에 있는 거가 위아래 연관을 해야 된다. 위아래 연관 독해라고 해서 모든 독서 선생님들이 여기 읽을 때 얘들아 위에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보렴. 연관된단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자꾸 위를 보라고 하는지 아니? 그 무슨 말인지 아니? 너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교수는 위에 있는 것이 내용이 기억이 나길 바라는데 기억나는 애들은 잘 안 돌아가요. 기억이 안 나니까 위아래 연관 독해가 맞긴 맞아요. 선생님도 얘기를 해. 하지만 여기에 밑에 깔리는 전제는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사라지니까 위에 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력이 좋은 워킹 메모리가 좋은 아이들은 이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 능력은 우리 전두엽에 있는 거란다. 실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들이 스펀지 3.0 봤어? 스펀지 3.0?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이 연구하신 분 했다니까? 서울대학교 학생 10명, 비서울대학교 학생 10명 해가지고 카드 있죠 카드? 카드를 탁탁탁 10장을 딱 보여줬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7장을 기억하고 비서울대 학생들은 3장을 기억해요. 4장 차이가 나죠. 그 안에 뭐 있다? 작업 기억 능력. 즉 순간적으로 램 같은 거 있죠. 컴퓨터 미안하다. CPU와 램이라고 하는데 램으로 처리하는 그 순간 기억 능력이 작업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전두엽에 있다고 해요. 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이것 또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훈련.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훈련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작업 기억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이제 네 번째 기억력 향상 훈련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독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올릴 것이고 이해력도 올릴 것이며 그 다음에 기억력도 올릴 것이며 그리고 더 빠르게 할 것이며 그리고 문제에서 근거 플러스 사고력을 올리는 이 4단계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거야.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 독서 갖고 하는 거란다. 이 독서 갖고. 자, 좀 지워볼게. 안 지워도 돼요. 자, 먼저 이거를 다 읽어. 이거를 다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자,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기출문제 푸는 거 좋아.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마 시리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 뭐 3회독 하래. 막 열심히 읽었어. 근데 이번에도 77점 나왔대. 신봉자야. 또 왜 그랬니? 자, 그래서 내가 뭐 할까? 선생님 딱 보자마자 뭐 할까? 문장이력 테스트 해요. 스터디 테스트 한다고. 이거 얼마 나왔냐면 그 친구가 보면 안 되지만 400자 나왔어. 1분에. 기출문제 3분 풀었어. 웃긴 건 답을 다 맞아. 이젠 하도 외워가지고. 누가 뭐 1등급 같아요. 이 친구가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얘는 내가 같이 울면서 같이 이거를 꿈은 되게 높아요. 이거를 천자 만들기 프로젝트로 갔다 이거.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 노력 엄청 노력하는 친구예요. 너무 가상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기출문제 3회도 더 이상 달달달 외웠어. 안 나와 이거. 근데 이만큼 나온 거야. 이거를 그럼 선생님 기출문제 푸는 게 왜 안 오르죠? 기출문제 푼다고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올리는 방법 첫 번째 무슨 훈련이다? 첫 번째 무슨 훈련이다? 아까처럼 어휘력 훈련. 어휘 훈련 어디 있어? 어휘 훈련. 요거. 문법 용어 외우고 그걸 인출하는 훈련. 그럼 무진장에서 머리가 좋아지면서 이 훈련 1차적인 훈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휘력 올리고 어휘력을 암기하고 인출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속도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독서 훈련인 겁니다. 독서 훈련. 독서 지문 갖고 훈련을 할 때 우리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제발 부탁인데 기출문제 한번 풀고 그냥 난 풀었으니까 뭐가 나아졌겠지? 기출문제 풀어. 그럼 너 뭐가 나아졌니? 그러면 풀었는데요? 그래서 뭐가 나아졌어?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어땠어? 뭔가 나아졌겠죠? 글쎄요. 또 풀게요. 하루에 3개. 그래, 뭐가 나아졌니? 글쎄요. 풀었는데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친구가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돼요. 원래 이해력 있던 친구들.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10명 중 7명은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명 중 3명 아니야. 그 3명 내가 해가지고 올랐다고 하는 거 아니야. 머리 좋으면 머리 좋다고 얘기해. 선생님 머리 안 좋아. 난 연구할 뿐이야 그래서.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독서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있는 거야. 절대 문제 풀었어요. 답 맞췄어요. 이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풀었어요. 오늘 끝. 이런 누구나 다 하는 짓 말고.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독서 지문을 이해를 하세요.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야. 한 세트당.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란 뭐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뭐 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뜻이 빵빵 터지고 빵빵 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종교면은 처음에 당시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그들 종교는 처음자 눈에 보지 않는 지도는 생각이 어렵다. 이 문장은 되게 쉬운 거죠. 스케팔레리 지도는 지략의 채색법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할 때 중요한 거. 자, 저는 독서가 다 얘기해 주는데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할 때는 얘들아 항상 문장 이해할 때 그냥 이해해야 돼. 문장의 메시지를 뽑아야 돼. 메시지를 뭐 한다? 따라 채집. 채집이라는 건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문장 읽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문장에는 얘들아 자 중요한 거다.
새로 언급된 단어 위주로 주로 한자어처럼 중요한 거예요. 문장을 읽을 때 방법은 나는 그 문장을 정복할 건데 정복할 거예요. 어휘의 뜻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뜻이 빵빵 떠오르는 거지요. 는 작용을 이해라고 하고 그럴 땐 주로 채집해하고 기억할 것은 새로 언급된 단어는 반드시 있다가 문제에 써야 안 써요? 문제에 반드시 선지님께서 요구를 한다. 요구하십니다. 즉 그냥 아이들이 그냥 문장을 읽는 애들이 많아.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악한 친구는 실용독서라고 하는데 문장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이거 한번 보자. 그냥 아무거나 갖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일단 봐봐.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알지만 그 존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입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다. 왜? 권위자 나왔거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얘만 이 문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걸 읽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새로 나왔지.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채집은 눈으로 하고 잊어보는 거 기억나는 거야. 왜 기억나야 돼? 이따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기억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1단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구나 관측의 신뢰를 설정한 척도로 망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다른 조건 얘가 중요한 거죠. 다른 분에서는 이런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과학혁명이 어렵다는 거죠. 중요한 걸 딱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채집. 채집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다른 조건 오류가 수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따 문제 나오겠구나. 집중, 몰입. 이때부터 되는 거야. 왜?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내 바구니에 뭐 하는 거야? 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바구니가 어떤 친구는 좁고 어떤 친구는 큰 거지요. 이게 워킹 메모리인 거예요. 이거를 이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크게끔 만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국어의 엄청난 능력이죠. 그 다음 성능이 좋아진 대형망에서 대형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엄청난 거죠.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가짜였다는 거죠. 여기서 운하가 좋은 여든 이것은 어떤 애들은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해석 떨어졌다. 오히려 해명하겠다라는 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것을 부인했다. 그만큼 과학혁명은 힘들다라는 주제가 드러나는 거지요. 외우고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문제 풀지 않고. 자, 두 번째 이해했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이제? 자, 기억하는 훈련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한 번 1회독한 거야. 1독. 두 번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기출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아닌 거야. 계속 읽으면서 뭘 훈련할 것인가. 기억력 훈련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이거 읽었지? 자, 읽었으면 뭐 해야 돼? 문단 읽었으면 요약을 하면 뭘 요약해야 돼? 네가 아까 채집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걸 보고 적어야 돼요? 기억해서 적어야 돼요? 기억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물딱 가졌니? 딸잖니? 뭐 기억난다냐? 망원경. 이거 하나 써 이렇게 안 보고 가리고 딱 뭐였지? 뭐더라 한번 울어야 돼요.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왜 채집이 안 됐지? 물론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뭐 어떠니? 우리는 신이 주신 뭐가 있다? 신 나에게 주신 눈이 있지 않니? 뭘 외우니? 여기에 이제 현혹이 되는 거야. 와 구세주시여 선생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제가 다행이군요. 역시 이 청아는 나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끊임없이 너희들이 다 지웠어요. 자,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이런 문단을 읽고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도 여러 가지가 있단다 얘들아. 요약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밑줄칠해요. 밑줄칠한 분 훈련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 한 줄로 요약하래요. 한 줄로 요약
훈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가 채집하고 채집하는 원리 뭐랬어? 아까 새로 언급된 단어, 자주 반복되는 단어. 얘네들은 뭐다? 반드시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문제에 반드시 교수가 물어봅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평권에 정해진 심리죠. 평정심. 얘네들을 채집하고 머리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에 그 결과물이 그래서 읽었으면 가리고 채집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여. 그래서 옆에 빈자리가 많은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요 기억력 훈련인 거예요. 문단마다 채집한 것을 보지 않고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기억으로 힘들지만 노력을 하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오는 거 되게 힘들어. 이래야 뭐가 나아진다? 이게 뭐가 나아진다? 문장 이해력이 나아진다. 기억이 나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근데 너희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때거든 지금. 근데 이렇게 훈련하지 않아. 그냥 문제 풀고 하루에 3개 풀었으면 됐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만 선생님 따라오는 애들은 이렇게 3개, 이렇게 하루에 3개, 독수 3개. 이제 자, 세 번째. 더 빠르게 훈련 어떻게 하는 거지? 더 빠르게는 이거를 쭉 읽었잖니? 그럼 이거를 2배 더 빨리, 3배 더 빨리 할 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빠르게 하고 싶니?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아까 선생님이? 이게 눈동자 더 빨리 돌려야 돼요. 따다다다다다다. 그리고 폭을 좁혀야 돼, 넓혀야 돼. 점점 넓혀야 돼. 넓히다는 건 정보가 적게 들어 많이 들어와.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 정보 많이 들어온 걸 머리가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처리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몇 배 더 할까요? 2배 더 빨리 처리할 것이다. 3배 더 빨리 하고 싶다. 4배 더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지문을 또 읽는 거예요. 3회독.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근거, 재료. 자, 이건 문제풀이인데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자, 보자. 이제 지문 읽었다고 치면 이제 뭐가 나와? 문제가 나오면 이 옆에다가 뭘 적는 거야? 근거나 재료를 적어 오는 거야. 그리고 사고력. 그냥 여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대충 이거 같아요. 이러지 말고 이것과 이게 왜 맞는지에 대한 그 재료란 주로 개념 재료예요. 개념 재료. 개념을 갖고 와서 이거 적는 것까지가 이게 왜 맞고 이게 왜 맞고 이게 왜 틀리고 왜 맞고 왜 맞고 왜 맞는지 이게 누구 건지 이럴 때 얘들아 이 재료를 채집할 때 자 눈으로 갔다 와야 돼 머리로 갔다 와야 돼 일단 머리로 먼저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힘들면 눈이 뭐야 눈은 보조 수단인 거지. 얘가 메인 수단 되면 그거는 나는 그냥 진보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얘가 먼저 되다 힘들어. 선생님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기억해야 되는 거야. 보인도 직접 그렸고 도는 풀백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린이 한 거죠. 관적했고 관측적은 더 양호했고 네가 그린이 그렸던 그게 정당성에 대한 거 있니?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는? 스키아파렐리가 했다라는 것이 먼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눈으로 가는 거지. 이걸 기억하지 않고 눈으로만 채집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재료 채집을 쓰되 이건 스키아파렐리야. 이건 그린이 했던 것이야. 이 문단 내용이야. 이렇게 재료 채집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으로 하되 안 나면 눈으로 갔다 온다. 이렇게 해서 재료를 적는 훈련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훈련해야지. 보기 읽는 거야? 보기 채집하는 거야? 여기에 근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거 있습니다. 이거 보기 읽는 거 아니에요. 읽기는 죽음이에요. 채집하면 뭐가 된다? 몰입을 한다는 거야. 채집 이해한다는 거야. 채집이 기억나겠다는 뜻이야. 채집은 전투적이라는 거야. 채집을 향상시키는 거. 읽기는 그냥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뜻이야. 이게 저주라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채집할 때 뭐랬지 아까? 처음 언급된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릴레이 중요하지. 가장 높은 방향은 달을 관측한 뒤 달, 계곡. 이 발견을 토대로 전도미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전. 이게 주제한 거죠. 아, 높은 거에서 도전. 걔는 다른 천상계 처음 나왔죠? 천상계 구형 처음 나왔죠. 추정은 갈릴막 추종자들은 아까 변하지 않는다 했죠. 달이 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말은 더 높은 것도 했을 때, 그러니까 달에는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너 이거 알아 이거? 완전한 구형이지. 이게 뭐랑 대립적인 건지 아니? 이게 대립인 거 알아 혹시? 이게 왜 대립일까? 그렇지, 그 이해력인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걸 또 이해 못하는 애들 많아요. 이거는 이게 있다라는 건 구형이 아니란 뜻인 거예요. 근데 애들 이것 따로 읽으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애들 반대하는 갈릴레이를. 우리 완전성 개념 이거 처음 나왔죠? 이거 처음 나왔지. 기억해야 안 해야 돼. 채집해야 돼. 왜?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 나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럼 집중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또 요거에 대한 재료. 유사점이 불신이 개입된 점, 완전성 개념은 여기서만 나왔죠. 저기서 안 나왔고. 기억력이에요. 관측 수형 문제 나왔죠. 전체의 지형이지요. 그것 화성의 지형, 여기도 지형, 달의 지형. 오류를 지속적인 힘이 되었다는 점인 거죠. 주장이 권위자의 주장, 권위자는 아까 나왔었죠. 기억나죠? 여기도 권위자죠? 그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이 나잖니? 자, 선생님 저는 한 세트씩 놓쳐요. 두 세트가 부족해요. 주로 4등급 아이들의 전형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이 속도는 자, 두 가지입니다. 문장을 처리하는 속도, 읽기 속도하고 기억력 플러스 문제에서 판단을 아주 빨리 하는 속도가 다 합쳐진 거예요. 기본적인 체력의 속도와 문장에서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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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틀렸어. 빡. 빡. 그런데 이 훈련이 문장 이해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억 안 나요. 다들 보고 올게요. 어디 있어요? 또 갔다 올게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자, 올라가 볼게요. 지문으로 가가지고 또 막 눈으로 뒤지고 찾아가다가 시간이 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근거 재료까지 찾는 방법까지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선생님이 했던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온 거란다 얘들아. 반드시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이걸 올리고 이 생각을 하고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절대 쉽게 올라가지 않아. 물론 지금 이게 좋은 친구들은 칭찬합니다. 아주 복 받으신 거예요. 요만큼은 투자해도 어려서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야 되지. 어머니가 이거라 이거라. 그죠? 그런 때는 엄마한테 감사드리고 좋은 거고 하지만 겸손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힘든 친구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되는 걸로 해서 재수하지 말고 혹은 삼수생들 꼭 이번에 좋은 나랑 상담했던 아이들 의대 가고 그죠? 고대 체육학도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국어가 발목 잡는 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용어 알려주고 다 알려주지만 내신하는 친구들이나 수능하는 친구들이나 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좋은 결과 오기 바라고 이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 카페 주소 있으니까 네이버에 평정심 사계 아이고 앤드 평정심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선생님 이걸 내 목을 걸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목 걸면 안 되지만 그죠?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만 연구해 왔고 앞으로 평생 걸 연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문장 이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